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 그 박보영 씨가 연기하는 정다은 간호사가 받았던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인지행동 치료 세 번째 시간을 이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AB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A,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자동적 생각, B를 했기 때문에 결과인 C, 기분이 결정되게 된다를 말씀드려서 B, 자동적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자동적 생각이 정말로 합리적인가, 그것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A프로그라고 하는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내 생각에 인지 왜곡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왜곡된 생각이라는 거죠.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라는 건데, 사람마다 어떤 특정 인지 왜곡을 좀 반복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내가 이 인지 왜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주 우울해지는 건 아닐까? 자주 불안해지는 건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어떤 인지 왜곡을 많이 하는지 제가 중간중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7가지의 그 인지 왜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흑백 논리예요. 흑백 논리는 어떤 일을 양극단으로 보는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점이 아니면 망한 것이다. 합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물론 합격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굉장히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흑백 논리를 가지게 되면은 중간에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네. 흑과 백만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감정도 좀 기복이 많겠죠. 네. 왜냐하면 항상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누구나. 네. 그리고 두 번째 인지 왜곡은 과잉 일반화입니다. 이거는 한 가지 일을 다른 모든 일에까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류에서 오타가 한 개라도 있으면 나는 실수투성이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좀 문서를 만드는 게 좀 저한테 쥐약이긴 해요. 그런데 그래서 좀 막 줄맞춤이 잘 안 된다든지 뭔가 좀 오타가 날 때도 종종 있는데, 그게 오타가 사실은 하나 있다고 해서 내가 실수투성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나는 오타를 낸 거죠. 그냥 그게 팩트인 거죠. 네. 그래서 좀 내가 평소에 좀 작은 한 가지의 일을 가지고 굉장히 크게 부풀려서 좀 생각하고 있진 않았나?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저는 사실 이 세 번째 인지 왜곡을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뭐냐면 독심술입니다. 독심술은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내 마음대로 추측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부장님이 날 보기 싫어해서 회의를 취소했구나 라고, 회의가 취소된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발표를 듣던 사람이 자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자리를 떠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을 수도 있고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내 그 발표가 재미가 없나 봐. 좀 내가 말을 좀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좀 추측하게 되는 거. 네, 이게 세 번째 인지 왜곡이었고요. 네 번째는 감정적인 추론이에요. 감정적 추론. 이거는 기분을 곧 사실이라고 믿는 건데요. 기분이, 내가 오늘 우울한 거 보니까 역시 내 인생은 망했네 라고 기분을 곧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의 기분은 사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에도 좀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가 많죠.
좀 변하는 기분에 따라서 그게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당위적 사고입니다. 당위적 사고. 이거는 어떤 인지 왜곡이냐면요.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고 이 기준에 따라서 사람이나 사물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지 왜곡은 좀 성취를 많이 하고 어떤 사회에서 좀 높은 지위에 있다든지 좀 그런 분들께 많이 나타나는 인지 왜곡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난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돼. 나는 항상 최고 실적을 내야 돼. 나는 항상 최고의 회사에만 들어가야 해. 나는 매번 승진해서 누락해서는 안 돼. 라고 이런 해야 한다. 이런 해부투죠. 이게 많으면 아무래도 자신을 좀 푸쉬하고 채찍질을 하기 때문에 성과가 아무래도 느슨한 사람보다는 더 좋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가지고 좀 성취를 이룬 분들에게 당위적 사고가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잃는 것이 있죠. 네. 잃는 게 뭘까요? 휴식이라든지 그 사람이 뭔가를 성취했을 때 만족감을 좀 누리는 거. 네, 그거를 좀 잃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런 성취를 하려는 이런 욕심이나 야망은 도움이 되지만 이게 굉장히 지나칠 경우에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푸시를 주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낙인 찍기라는 인지 왜곡입니다. 낙인 찍기. 이것은 내 남자가 이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이름표를 붙여놓고 그 이름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는 오류예요. 야, 너는 맨날 거짓말쟁이잖아. 맨날 너는 거짓말만 하잖아. 라고 어떤 낙인을 주홍글씨처럼 찍는다는 거예요. 으이그 실패자, 루저, 게을러 터진 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 낙인을 찍고 그렇게 좀 이름표를 붙여놓고 그 이름에 맞춰서 좀 해석을 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파국화, 재앙적인 사고입니다. 저도 좀 가끔 이 인지 왜곡을 좀 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일의 결과를 재앙적으로 예측을 하는 건데요. 자네에게 이거밖에 안 남았어? 나 이러다 진짜 파산하고 사채업자한테 시달리면 어떡하지? 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를 파국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인지왜곡에 대해서 제가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들으면서 이거 내가 좀 자주 하는 생각 같아 라고 그런 게 좀 와닿으셨다면은 그 인지왜곡을 반복할 때마다 내가 또 파국화를 하고 있구나. 내가 또 독심술을 써서 저 사람의 상대의 기분을 추측했네. 그래서 내가 또 우울함에 빠졌구나 라고 자신을 좀 관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인지왜곡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